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대상은 지구상 가장 수수께끼로 가득한 곳, 19세기가 되기 전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유일한 대륙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남극 대륙입니다. 중국과 인도를 합친 만큼의 넓이를 가진 오랫동안 얼음에 갇힌 지역입니다. 그 얼음 밑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외계인의 기지일까요? 아니면 나치스 잔당이 잠복해 있을까요? 아니면 공룡은 어때요? 고대 문명의 유적일 가능성도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평범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흥미롭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러한 수수께끼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남극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남극 대륙은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음모론의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과학자이거나 상당히 값이 비싼 남극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부자가 아닌 이상 이 세계 최남단 대륙을 방문할 기회는 좀처럼 없습니다. 남극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도 아직 많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그러니 일반인에게 알려진 지식은 더더욱 적겠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지식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그럴듯한 공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극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지질학적인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거를 파고들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공룡시대부터 시작해볼게요. 단일 초대륙이었던 판게아는 쥐라기에 의해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 남극 대륙은 현재의 아프리카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인도 대륙과 함께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가 됩니다. 곤드와나 대륙도 서서히 분열되어 갔는데 그 선구가 된 것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 대륙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룡이 멸종한 시점에서는 남극을 포함한 다른 세 대륙은 아직 연결된 채였습니다. 남극 대륙이 최종적으로 분리된 것은 에오세 말에서 올리고세 초 무렵이었습니다. 먼저 4천만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0만 년 후에 드레이크 해협이 생겨나 펼쳐지며 남극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오세 시절 남극 대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대한 초원과 삼림이 있었고 거대 동물이라 불리는 대형 동물군의 주요한 종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아메리카 대륙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며 남극 대륙을 둘러싼 바다에 차가운 남극 환류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한랭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1년 내내 얼음으로 뒤덮인 영구 극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극관은 그로부터 100만 년 단위의 시간을 두고 계속 확대되었지만 생물은 자신이 사는 곳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1500만 년 전, 남극 대륙의 거의 전역은 이미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소에 따라 너도 밤나무와 같은 나무가 우거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울창했던 숲의 마지막 자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극 대륙은 차가운 얼음에 갇힌 황무지이고 육지의 생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연안부에 근근히 모습을 보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가 갖춰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에서 400만 년 전으로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바로 그런 사정 때문에 남극의 얼음 밑에 공룡이 살아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빙하가 형성되기 한참 전에 멸종해버렸으니까요. 또 나치스의 제3국이나 인간형 파충류 같은 외계인 기지 이야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정통을 중시하는 교양 채널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경이로운 생물들. 남극 대륙의 연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두꺼운 얼음에 숨겨진 놀라운 수수께끼가 밝혀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수백 미터의 얼음바다 밑에서
믿을 수 없는 생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세균과 특정 종류의 외계인을 연상시키는 여러 형태의 해면동물, 그리고 히드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히드라는 일생 동안 폴립과 해파리의 형태를 거치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음에 갇힌 해수, 그러니까 다른 세계와 거의 완전히 동떨어진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생명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태양광은 두꺼운 얼음층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없다고 확신했던 이유였어요. 확실히 마리아나 해구 같은 심해는 빛조차 닿지 않은 더 극한의 환경이지만 그곳에도 분명히 생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에서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의 잔해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극 얼음 밑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얼음 밑에서 발견된 생물의 존재는 남극 생물권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극에서는 특히나 전혀 상정도 못했던 장소에서 생물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중 좋은 예가 바로 빙저호입니다. 호수. 남극 대륙의 빙저호는 이 대륙의 진정한 수수께끼 중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존재일 텐데요. 현재 알려진 것을 합치면 400개가 넘는 빙저호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남극 대륙에 있는 빙저호 중 가장 큰 곳은 바로 보스토크호입니다. 4km에 이르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존재하는 이곳은 수백만 년간에 걸쳐 주위로부터 고립된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요. 호수 자체의 깊이는 1.5km나 됩니다. 보스토크호는 남극 대륙에서만 볼 수 있는 자연의 경이입니다. 호수의 물은 10도 정도로 매우 차가우며 300기압이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이 보스토크호의 매끄러운 표면을 비추는 일은 없겠죠. 4km라고 하는 두꺼운 얼음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많은 전문가들이 보스토크호나 유사한 호수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으로 인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얼음에 막혀 아직 호수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생명이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조사 중에 유망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호수를 둘러싼 얼음층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된 것입니다. 표면이 얼음으로 덮인 바다 밑바닥처럼 비슷한 조건에서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400만 년 동안 주위 세계와 격리되어 있던 곳에서 독립된 생물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산. 남극 대륙의 지형은 생물권과 마찬가지로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대륙의 대부분은 거대한 빙상으로 덮여 있어 산맥, 계곡, 평원 등 얼음 밑의 지형을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극에는 몇 개의 산이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빈슨이라는 산괴와 그곳에 있는 남극 대륙 최고봉인 동명의 산 빈슨 매시프가 발견된 건 195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에든버러 대학교 과학자들이 얼음 밑에 숨겨진 화산군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수를 세어보니 거기에는 91개의 화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남극 대륙의 빙하 아래에 활화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오히려 얼음이 제대로 막의 역할을 해주는 셈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화산이 깨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분화가 일어나면 그 화산 위에 있는 얼음을 모두 녹여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대량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와 해일이나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인류는 자연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번에 소개해드린 것이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모든 남극의 수수께끼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가신다면 꼭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요청에 따라 속편 제작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